동북공정 화하족이 감히 자발적으로 한민족이 되겠다는 몸부림. 중국, 즉 화하족 중심 정권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은 객관적 사실과 학술적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침탈입니다. 자신들과 언어 구조도 다르고 문화적 DNA와 역사도 전혀 맞지 않는 홍산 문명, 고조선,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겠다는 시도는 정말 역설적입니다. 이는 곧 나는 화하족이 아니고 한민족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민족에게 자발적으로 융화되고 동화되겠다고 자백하는 역사적 모순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문명의 시원은 어디일까요? 인류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은 바로 천산산맥과 파미르 고원 부근입니다. 이 거점에서 인류 세력이 크게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세 갈래로 이동하며 세계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쪽으로 이동한 세력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하며 서양 문명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민족의 침입과 융합이 계속되면서 언어와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현재 그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가나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남쪽으로 이동한 세력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 문명을 형성했고 베다 문화와 인도 아리아계 언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쪽으로 이동한 세력은 우리 배달국과 한민족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파미르 고원과 천산산맥에서 초원길을 따라 동쪽 요서 지역으로 이동하여 배달국, 즉 홍산 문명을 세웠습니다. 이 정체성은 배달국 홍산 문명에서 출발하여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발해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과 북한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명확한 혈통과 언어, 문화와 지리적 계보로 완성되었습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 북방 족속들의 이동과 정체성을 분석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티르크족, 즉 돌궐은 서쪽과 중동으로 이동하여 현재 티르키예라는 국가로만 그 정체성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초원지대의 역사적 유대와 알타이계, 언어적 유사성, 그리고 고조선 계통이라는 연원 때문에 티르키예는 지금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 훈족, 즉 흉노는 북유럽 방향으로 이동하여 게르만 대이동과 서로마 제국 붕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민족에 흡수되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국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산산맥에서 사방으로 갈라져 나간 수많은 세력 중 현재까지 그 문화적 DNA와 독자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유지하여 국가를 이룬 곳은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티르키예뿐입니다. 특히 동방 이동 세력의 원형을 완벽히 보존한 주체는 오직 남과 북, 우리 한국인이 유일합니다. 또한 고조선의 지배계층과 한민족의 제사장적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달국과 고조선의 지배계층은 현재 한국인의 조상이며 재정일치 사회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즉 천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제사장의 정결함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흰 옷, 즉 백의를 입는 전통은 부여, 고구려, 사만을 거쳐 지난 1960년대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의 왜곡을 제거하고 대륙의 역대 왕조 주류 민족과 한민족과의 정통성 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027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존속했던 하나라와 은나라는 동이족인 구이족이 주류였으며 공자의 조상 국가이자 동이계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의 주나라는 서이족이 주류였으며 서쪽 변방에서 출발한 주족 중심의 왕조였습니다.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의 진나라는 구이족 중심의 동방계 영향권 왕조였습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의 한나라는 만이족이 주류인 중원 지배 왕조였습니다. 서기 581년부터 907년까지의 수나라와 당나라는 선비족 및 선비족과 한족의 혼혈 집단이 주류였습니다. 이들은 동방의 정통성을 무력으로 폭속하고자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참패를 당했고 결국 수나라는 38년, 당나라는 289년 만에 망하며
300년도 채우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서기 916년부터 1125년까지의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로 고조선의 족속 출신이었기에 고려를 함부로 정복하거나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서기 1115년부터 1234년까지의 금나라는 여진족의 나라로 자신들의 뿌리가 신라와 고려계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서기 1271년부터 1368년까지의 원나라는 몽골족의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대사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고려 여성을 황후, 즉 기왕으로 삼았고 고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서기 1368년부터 1644년까지의 명나라는 회족과 고려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고려계 및 동방 세력의 영향권 내에 존재했습니다. 서기 1616년부터 1912년까지의 청나라는 만주족, 즉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GDP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대국이었음에도 아버지의 나라였던 조선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삼전도에서 형제와 군신 관계만 맺고 돌아갔으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조선을 다시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194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대 중국 정부는 화하족 정권으로 대륙을 통치한 기간이 불과 80년도 안 된 역사상 아주 짧은 정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화하족의 역사 침탈과 동북 공정의 실체는 심각한 본질적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화하족 통치 역사의 짧음과 오만함입니다. 화하족이 중국 대륙을 통치한 기간은 1949년 현대 중국 정부 건국 이후 불과 8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했던 청나라도 아버지의 나라였던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는데 불과 80년 남짓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물질적 세력만 믿고 수천 년의 배달국, 고조선, 고구려 역사를 넘보는 것은 문명사적으로 지극히 부당한 행태입니다. 둘째, 언어 구조와 문화적 DNA의 불일치입니다. 화하족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인 SVO 어순을 사용하지만 우리 한민족과 홍산 문명 세력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인 SOV 어순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온돌, 기마, 옥기, 백의 숭상 등 문화적 DNA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 고구려사를 화하족의 역사로 포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동북 공정의 실체는 바로 자발적 정체성 포기와 한민족으로의 동화선언입니다. 자신들과 언어, 풍습, 뿌리가 전혀 맞지 않는 홍산 문명, 고조선,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겠다는 동북 공정의 실체는 나는 화하족이 아니고 한민족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뿌리가 다른 동방의 역사를 자국 역사라 강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화하족 스스로가 한민족에게 자발적으로 융화되고 동화되겠음을 자백하는 비웃음거리이자 역사적 모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